지금은 메타버스가 주도주고요. 엔터가 주도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엔터사는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엔터가 아니고요,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꿈의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보여야지 메이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신고가 1000슬라 드디어 달성했잖아요. 지난 그러니까 이게 난리예요.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저 캐시우드가 매도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막 500불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품이 드디어 거치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1000달러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까지 주류 배터리가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을 선택하면서 한국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확 꺾여 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도주들이 꺾이는 게 시장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10월 달, 작년 10월 달을 기억을 해보면은요, 요맘때쯤에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를 했어요. 그렇죠. 예, 배터리 데이를 했고, 그때 2000년이 꺾였습니다. 꺾였고요. 지금 입장에서 올해 좀 넘어가 보면은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분명 12월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 이슈가 나오는 이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0억 이상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그게 포함이 될 거고요. 포함이 되는데 수익이 나야지 포함이 될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올해 초보다 올해 말까지 개인 투자자 비중들이 높은 섹터 중에서 올라가 있는 섹터는 2차전지 소재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저는 그게 뭐 다른 종목들이 몇몇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호흡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장이 좋건 안 좋건 매일 한 번씩 전화 와서 저한테 2차전지 어떻게 할까로 매일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또 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올해 재미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그분 저는 얘기하시는 게 나 여태까지 잃었던 거 여기서 만회해야 된다. 그렇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탁 꺾였어요.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하고 LFP 배터리로 바꾼다. 솔직히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스터디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스터디가 안 돼 있는 거는 주도주에 대한 스터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주도주 같은 경우는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깨졌습니다. 그렇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깨졌고 LNF 깨졌고. LNF 깨졌고. 근데 오늘 기준으로 깨진 두 종목 시가총 2등,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표 주식이 된 거죠. 올라왔는데 그 종목은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신고가가 오늘 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이슈 때문에 아직은 투자자의 우려를 하는 거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이기 때문에 LFP나 NCM이나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2차전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극재는 아직까지 아리까리하다는 겁니다. 양극재.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도주로 다시 LNF가 올라왔을 때의 순간을 기억을 해볼 거면은 다시 올라와야죠. 신고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시장이 다시 쏠릴 때 그것이 주도주 복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슈 자체가 봤을 때 11월, 12월에는 분명 제 고객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를 때 파는 것보다는 빠질 때 팔게 됩니다. 그렇죠. 예. 끝까지 버티다가 그러면은 시장 하락, 그러니까 종목을 오를 때는 좀 버티다가 근데 대부분 오를 때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왜 왜냐면 특히 더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특히 2차 전지를 오를 때 줄였으면 오래 못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 중에서 소위 억대 이상, 수십억 대 이상 수익을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집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왜 예. 모르니까. 솔직히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그 정도까지. 예. 고점은. 근데 주도주가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되고 안 돼. 지금은 주도주 아니고요.
지금은 메타버스가 주도주고요. 그 엔터가 주도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이 뭐 지금 올라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장이고요. 시장은 항상 뒤돌아봤을 땐 정직했습니다. 정말 정직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모습으로. 앞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꺾여 있다가 여기서 돌리기는 어려운데 신고가 난 종목 같은 경우 매매할 때 강렬함을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그쪽 섹터가 좀 더 잘 가는 거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3년 전부터 4년 하셨던 분들이라고. 그분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으셔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색채는 가는 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저희 좋은 채널을 보시는 이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배우는 과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있다면은 그런 그 종목, 주식의 약간의 속성, 성질을 좀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1,000조가 넘었죠. 시가총액이. 천슬라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주식입니다. 천조가 된 상황에서 종목들이 다 떴었습니다. 다 떴었는데 오늘 다 음봉이거든요. 음봉이라는 것 자체는 적어도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점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고점의 불안감도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오를 때 팔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있는 투자자들. 예, 시세가 줄 때. 솔직히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양극재 종목들의 기관들 외국인 수급은 솔직히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로 작년부터 그쪽에 오리엔트 돼서 매매하셨던 그 정말로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수익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적어도 확인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신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리를 좀 해보면 2차 전지 소재주 네. 주도주로서는 이미 퇴색을 했지만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의 시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약간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봤을 때 그 종목들이 소위 이제 위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이즈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타 업종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원래 다 알고 있었는 내용인데 지난주부터 슬슬 뭐 기사상에서 CATL 비해서 비싸다. 혹은 글로벌 소재 업체들에 비해 비싸다. 그걸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솔직히. 30배, 40배 이러는데 뭐 포스코 케미칼 100배 나온 지는 항상 오래됐었습니다. 올 초부터 100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거가 이제 파열음이 돼서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조금씩 종목들을. 그러니까 좋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렇죠.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군요. 그게 불안하고. 이제 그게 내용에 나오는 거고 정말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런 뉴스를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보셨으면은 이게 진짜 안 좋은 거보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시면 이거 원래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기 바로 대답이 안 팔아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투자자분들은 또 답답해 하세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제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 시장을 잘 이해를 지금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그게 제일 때문에 중요합니다. 생기는 예. 현상이라고 봐야겠군요. 대표님 정확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어떤 비전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어떤 스터디도 필요하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각 개별 종목들의 속성이고 주식의 속성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2차 전지가 빠졌고 회복한 몇 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일단 3일 정도 거래 일상으로 깨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이게 주식이라든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게 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사들 보시면은 이럽니다. 달라진 것은 없다. 산업은 여전히 좋다라고 그러는데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심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바라보는 예. 2차 전지 소재주 하면 부러졌어도 다시 다음날 또 올라. 네. 그 믿음. 믿음이 심리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이 지금 주가로서
어찌됐든 천슬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뭐 7% 8% 뜨다가 보합까지 밀리는 오늘 시장 기준으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뭐 모르겠어요. 이게 가격에 메리트 있다는 시점은요. 정말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마켓이 정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퍼 기준 한 30배 언더 정도가 좀 2000일 쪽에서는 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삼성 SDI가 올라오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뭐 2000일 레포트들 애널리스트 자료를 좀 보면은 소재주 쪽보다는 한 2달 전까지는 동박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쌌다라는 거고요. 그게 퍼가 20배 나왔어. 근데 지금 올라서 30배 넘었죠.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그 셀업체들이 싸다라는 부분이 소재 업체보다 싸다라는 그쪽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네. 대형 셀업체들 네. 이 3사 네. 여기 그러니까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보면 그렇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그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분할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 삼성 SDI가 SDI가 지금 다른 증권사 모든 레포트 보시더라도 탑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좀 밑에도 올라와 있죠 또.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일 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눌릴 때. 그렇죠. 예, 그게 제일 가격이 쌀 네. 때 자꾸 사람 심리가 아까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까봐 불안해서 못 사고 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까봐 빨리 사게 돼가지고 이거를 좀 거슬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SDI 가지고 50% 수익 내기 시작했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러면은 천천히 봐도 되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주식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근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소재주 네. 이미 들고 있는 분들 네. 혹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싸게 사야 될 타이밍 아니야? 네.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포트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올라갈 때만 조금씩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있었는 지 15년 됐거든요. 15년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항상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양도세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파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뭐 거래 오늘 좀 올해 같은 좀 더 보긴 봐야겠지만은 그때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이제 뭐 싸게 개인들의 살려고. 물량 때문에 근데 그게 재작년까지는 셀트리온을 살라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셀트리온이 아니고 오히려 좀 2차 전지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이 안 빠질 겁니다. 빠질 확률이 있을 때보다는 가격이 빠지지 않을 매수자가 많을 때 주식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조금씩 담아두되 두더라도 마지막 물량을 채우는 시기 같은 경우는 물론 업황을 12월 때 좀 더 보시긴 하셔야겠지만은 그 한 12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나눠 사신다면은 이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전제는 2차 전지 소재주도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 봐야 된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럼요. 중기로 보셔야죠. 보통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좀 급등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떨어지면 사서 이런 거는 아니겠군요. 그게 솔직히 저는 매매하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시장에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선수 영역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우리 주린이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돈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그 분봉상으로 봤을 때 좀 분봉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빠졌다가 돌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는데 돌리면서 거래가 팡팡팡 튀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메이저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보시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별 추천은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그럼요. 천천히 사 모아나가는. 네. 그러면 매도는 그렇게 사가지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솔직히 LNF가 에코프로 BM이랑 같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LNF는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테슬라 향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해서 그때 테슬라 매출만 5조가 애드된다 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일 거예요 아마. 그 보고서 트리거가 돼서 꽝 올랐는데 그전 에코프로 BM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2024년도 실적을 땡겨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3년도 실적, 3년치 실적을 땡겨와가지고 소재주를 갖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24년, 25년도까지.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4년도, 25년도까지 수주에 대한 부분을 SK 이노베이션으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보여줬다 치고 그러면 24년도, 25년 실적이 나온다는 건데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시기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약간 많이 오른 주식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4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수주 잔고를 반영해서 주가가 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꼭 팔아야 되는 시기는 하나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 깨지면 나머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다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계약 취소가 됐든 아니면 무슨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든. 그러면은 전제가 이렇게 되죠. 솔직히 제가 5년 전에 5G, 아니 4년 전에 5G가 8배 날라간 걸 봤거든요. KMW가. 근데 그때 꼭지가 찍는 순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컨센보다 한 60억 덜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면 컨센보다 더 나오 계속 두 개 분기 잘 나왔는데 거기서 꼭지를 찍은 거고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수주 잔고, 수주가 4년치를 땡겨서 올라간 거면 그 중간에 예정된 수주가 하나가 꺾이거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술이 나오거나 그런 시기. 그러니까는 종목을 내가 내년까지 장기로 봐야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투자했던 이유가 깨지는 순간이 매도 시기일 겁니다. 예. 그러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올해 들어서 대형주들이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순환매 형태의 테마주들이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되게 짧았어요.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막. 근데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정말 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느낌이. 요즘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엔터사들도 막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메타버스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이 카카오 네이버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플랫폼 업체들이 다시 가게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으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 엔터사는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엔터가 아니고요.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하이브에서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 아시죠? 그렇죠. 그 위버스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근데 BTS가 안표가 거의 몇백 배 이상으로 팔리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올해 지금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그 보고서 종합을 하면은 3분기 실적은 좋을 건데 4분기는 더 좋다잖아요. 근데 내년 실적은 더 좋다요. 왜냐하면 음반 판매량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4분기에 콘서트를 하고 내년 예측치를 뽑으니까는 올해 예측치의 5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콘서트 수익만.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8월 달에 중국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그 아이돌 규제가 나올 때 엔터사들 다 빠졌었어요. 빠졌을 때 그때 레포트들을 보면은 3분기 실적 어인서프라 나올 거다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적도 좋고 4분기도 좋은데 내년 더 좋은 거예요. 주가가 빠질 만한 팩터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그 콘서트 수익 같은 경우가 거의 올해 대비해서 5배, 뭐 10배, 그 회사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내년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측이 꺾일 룸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 수주가 꺾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주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측이 꺾일 만한 컨디션이 나오면 주가는 조정을 받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돼서 미국 아무리 좀 그 코로나 확진자수 많이 나오더라도 위드 코로나 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엔터를 보는 시장의 예측이 깨질 게 없다라는 거고 그 중간에 또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위버스 안에 8월 달에 블랙핑크가 들어오고요. 그 내년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저스틴 비버가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스틴 비버가 들어오면 유튜브 구독자가 6천만이 넘는다고 하던데 거기서 판매될 무궁무진한 굿즈라든지 음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솔직히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열어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 종목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작년에 카카오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성장이 끈다는 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예.
주도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성장의 끝이 보이는 시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근데 보일 때는 실적이 보이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콘서트 수익으로 보일랑 말랑 하는 거예요, 지금. 위버스는 이미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메타버스가 같이 붙어서 가는데 지금 메타버스 제가 오늘도 좀 답답한 게 뭐 거액 투자자분께서 제가 6번 말씀드렸고요, 올해. 메타버스가 뭐냐요. 예, 정말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개념 이해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했어요 하고 끊긴 했는데요.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뭔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라는 거고요. 상상력을 발휘할 때 저는 그게 주식의 기울기랑 같다고 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회사를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인데 여기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쭈뼛쭈뼛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선배님들이 뒤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심오한 질문. 예, 저는 수급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꿈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결국 근데 그 꿈을 쫓았던 주식들이 바이오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이 깨진 상황인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꿈의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보여야지 메이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지금 꽂히는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갈 길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오늘도 한 8%씩 올랐을 거예요. 신고가 나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내일 사야지. 저희 와이프도 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일 살까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그 종목들 뭐 차트를 제가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하이브 기준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 첫 신고가가 났거든요. 예, 첫 신고가 났고 저희 그 황유현 팀장님께서도 이제 거래량 많이 얘기하시는데 거래량보다는요. 저는 신고가를 나는 순간을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하고요. 그러면 이제 매매할 만한 주식이 된 거죠. 근데 이 주식의 특징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올라갈 때 그래도 한 번씩은 보이시죠? 한 번씩은 한번봉을 준다. 예, 5일선 장중 조정을 줍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같이 4.9% 올라서 끝난 날보다는요. 장중 조정을 줄 때 10주든 5주든 왜냐하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장기 투자로 보면 되니까. 중장기로.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 실적까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은 굳이 천천히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사도 된다면은 급할 때 왜 그러냐면 8% 올랐을 때 주식을 사면은요. 거기서 주식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져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 이틀 만에 15%씩 물리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많지 않은데 거기서 우리 방송을 보고 엔터를 만약에 매수했다 치면은 그럼 저 싸게 사야 되니까는. 그렇죠. 싸게 사야 되는 적어도 첫 매수 같은 경우는 5일선 닿을 때. 예, 이렇게 좀 시작하신다면 그러니까 5일선 약간 밑에서 사는 정도.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천천히 사시고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21선까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답은 없지만은 단지 서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두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빨리 뭔가 계속 오를 것 같은 생각,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다음 날도 오를 것 같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 시장은? 한 번도 그랬던 적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급하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함, 어떤 그 냉정, 그 다음에 뭐라 그렇게 서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2,900 찍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제가 이제 그 이동할 게 있어서 차로 안 하고 전철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전철 타신 분들은 저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되게 힘든데 거기 전철 타신 분들은 진짜로 평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멘탈 관리 정말로 이제 힘들 때는요.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부터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전 주도주였던 네. 2차 전지 소재주, 그다음에 현재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아마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아마 많은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